식초,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식초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탁월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포함해 식초와 궁합이 뛰어난 3가지 음식과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3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식초를 물에 희석해 섭취하거나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식초의 산 성분은 치아의 에나멜층을 서서히 침식시켜 치아 손상 및 민감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초 섭취 후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일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시기를 조정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식초 섭취는 체내 칼륨 농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근육 약화, 피로,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초를 장기간 섭취할 계획이 있는 경우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식초는 이뇨제, 인슐린, 항고혈압제와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초가 혈당, 칼륨 농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식초를 바를 경우 피부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식초를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전 소량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과도한 식초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식초 섭취를 적정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농축된 식초는 식도와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나 다른 액체에 희석해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에 직접 마시는 것은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섭취 시 물에 희석하여 하루 1~2큰술 정도의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 아닌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천천히 섭취하면 소화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식초와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춧가루가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고춧가루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 또한 산성이 강해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예방책으로는 고춧가루와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 양을 조절하고 식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 찬물을 마시거나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매운맛과 산성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향과 자극적인 맛으로 인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생마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초도 산도가 높아 마늘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마늘과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책으로는 마늘을 익혀서 섭취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으며 식초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과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는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높은 식품으로 식초와 함께 섭취할 경우 산 성분이 중첩되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토마토와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위장 상태가 민감한 경우에는 식초를 희석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식초를 함께 먹을 때는 소량의 단백질을 곁들여 산성 자극을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초와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식초는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식초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식초는 소화기관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완화하고 식사 후 느껴지는 더부룩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내 음식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소화 과정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후에 식초가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촉진되어 보다 편안한 소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식초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조절을 돕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식사 중에 식초를 곁들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소량의 식초 음료를 마시면 혈당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또한 강력한 항균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살균 및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아세트산은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전통적으로 상처 소독이나 음식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물에 희석하여 상처 부위를 세척하거나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 대사를 촉진해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원할 때는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 음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초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한데요. 식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식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식초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사용해 세안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pH 균형을 맞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또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 몸속 독소 배출을 돕고 간 기능을 촉진해 체내에 축적된 유해 물질 제거에 기여하는데요. 아침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섭취하거나 식단에 식초를 포함시키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산화를 억제하며 규칙적으로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면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고 음식 속 칼슘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노년층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회복에도 식초는 효과적인데요.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젖산 축적을 줄이고 피로 회복 속도를 높여주며 운동 후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물에 희석한 식초 음료를 마시면 빠른 피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고단백질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항염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연어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초가 연어의 고소한 풍미를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연어의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연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를 돕는 데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표고버섯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와 표고버섯의 소화 효소 촉진 기능이 결합되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식초와 함께 섭취할 때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표고버섯을 식초와 함께 요리할 때는 무침으로 만들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식초 드레싱을 더해 섭취하면 상쾌한 풍미와 함께 소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돕고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인데요. 당근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당근의 소화 촉진 성분과 식초의 위장 보호 효과가 결합되어 소화기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당근의 차가운 성질과 식초의 산성이 함께 작용하여 체내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근 절임으로 만들어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소화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식초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식초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식초를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초의 주 원재료로는 사과, 쌀, 포도, 감 등이 있으며 이들 재료로 만들어진 천연 발효 식초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식초보다 훨씬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고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진 식초는 깊고 고급스러운 향을 지니며 원재료가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식초는 건강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과 맛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좋은 식초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날카로운 냄새 대신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을 풍깁니다. 자연 발효 식초는 신냄새가 과도하게 강하지 않고 원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복합적인 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맛뿐만 아니라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여운이 남는 식초를 선택하면 더욱 풍부한 미식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색상과 투명도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고품질의 식초는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띌 수 있으며 대체로 투명하거나 자연스럽게 흐린 색조를 나타냅니다. 만약 색상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면 색소가 첨가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 발효 식초는 미세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식초를 고를 때는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식초가 발효식품이라 유통기한이 길지만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식초의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식초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열에 노출되면 식초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이나 캐비닛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의 경우 냉장 보관을 통해 풍미와 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단단히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공기와 장시간 접촉하게 되면 산화가 진행되어 식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는 산성이 강하므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용기가 식초의 품질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보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식초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초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식초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식초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식초를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식초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